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이은영입니다. 중독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중에서도 이 도박 중독에 빠지면 쉽게 벗어나질 못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에는 이 도박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세종 충북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 김경진 센터장과 함께 도박 중독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세종 충북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 이름이 꽤 길고 어려워요. 네, 최근에 이름이 바뀐 거라고 들었는데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름이 참 길죠. 네. 세종 충북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 네, 센터 이름을 길게 한 이유는 저희 센터가 하는 역할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세종 충북 지역에 계신 도박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 예방을 하고 치유하는 목적으로 센터가 설립됐고요. 저희 센터는 문체부 산하에 한국 도박문제 예방치유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예방치유원에서 이 지역의 도박 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가톨릭 꽃동네 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2017년 11월 30일 날 개소했고 그 이후에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네, 이 도박 문제를 도와주는 기관이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사회적으로 이 도박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반증이 될 텐데요. 대부분 이 도박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을 텐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도박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네, 도박에 빠지는 이유를 도박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는 대부분의 분들이 매체를 통해서 뭔가 범법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도박 문제 심각하구나 위험하구나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아마 도박 문제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 도박이 뭔지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는 도박 문제라고 하면 그러니까 매우 가벼운 도박부터 매우 심각한 도박까지 있는데 많은 분들은 그냥 에이 내가 하는 건 내기 정도 수준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셔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게 도박이고 그리고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도박을 접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요. 네. 그렇다면 이 가족끼리 명절에 모여서 화투를 치거나 또 네. 직장 동료들끼리 게임이나 내기를 하는 것도 이 도박으로 봐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도박의 종류 또는 이 도박이냐 아니냐의 경계를 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 참 많이 하시고요. 실제로 저희가 예방교육에 나가서도 어디까지가 게임이고 어디부터 도박일까요?라고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거의 이제 반반으로 이제 갈립니다. 예를 들면 방금 얘기하신 가족들끼리 하는 이런 것들은 가족끼리 하는 소소한 윷놀이를 할 때 돈 내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점 10원짜리 고스톱을 친다던가 이런 거는 게임일까요? 도박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대부분 반반이세요. 근데 왜 그렇게 반반이 나오냐면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반반이 나오겠죠. 그래서 도박이 무엇인지 아는 게 참 중요할 텐데요. 제가 도박의 정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박은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 돈이나 재물을 걸고 더 많은 돈이나 재물을 얻기 위해서 내기를 거는 모든 행위를 우리가 도박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점 10원짜리 고스톱을 한다고 하더라도 점 10원이라는 돈이 걸려 있고 그리고 누가 이길지 몰라요. 가족 간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이길지 몰라요. 그러면 충분히 도박의 범주 안에 들어온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소하게 내기를 하는 게임이라고 인식하는 많은 것들이 도박의 범주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그 도박이라는 것을 도박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건 내기야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점 심화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도박의 스펙트럼은 매우 넓어요. 사교적인 도박 수준부터 매우 심각한 도박, 우리가 중독 문제가 나타난다, 그리고 병적 도박이다 하는 수준까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계를 분명히 알고 좀 주의하면서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것도 도박이라는 걸 알고 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도박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도박 수준 중독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점이 되는 건 일상의 폐해가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잘 즐기고 있는데 뭐 남들은 뭐 너 중독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일상의 폐해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잘 생활하고 있고 그 일상의 폐해라는 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뭐 괜찮다라고 봐줄 수 있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그 폐해에 대해서 많이 이제 도박 문제라고 하면 금전적 피해만 많이 발생하는 걸 도박 문제 폐해로 인식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는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 간의 다툼이 생기다던가 갈등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뭐 이혼 위기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업무에 집중하지 못해서 내가 그 승진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그러니까 도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 통틀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거 중독이구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도박을 끊는 것을 일컬어서 단도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뭐 단도박 1일차다, 2일차다 이렇게 SNS에 올리고 본인의 의지를 표현하거나 또 주변에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이들 있다고 하는데 네네. 그렇게라도 할 만큼 이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이미 이제 중독이라는 단어 안에는 조절이 안 되는 상태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게 좀 잘 안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아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중독 문제를 치료하시겠다고 저희 센터에 오시지만 실제로 나는 중독에서 벗어날 거야 라고 생각만 하고 계시지 실제 내가 어떤 위치,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제 심도 있게 좀 살펴보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복잡한 건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에 들어가서 길을 잃었을 때 어떤 지도를 보고 이제 출구를 찾아 나가야 될 텐데 지도를 보고 출구를 찾아 나가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내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현 위치가 어딘지. 네. 그래야 출구를 찾아 나갈 수 있는 것과 같이 중독 문제에서도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단도박 혹은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어떤 위치, 내 도박 중독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네, 최근에는 또 코로나19 여파나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네네. 혹시 이 경기 악화와 또 도박과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물론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연구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경기 침체가 많이 되면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사행 산업 중에서 대표적인 게 로또 구매, 복권 구매입니다. 네, 복권 구매가 2021년도 기준으로 5조 원이 넘었을 정도로 매우 이제 네. 폭증했죠. 그래서 이전보다 확실히 경기 침체가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좀 악화가 되면서 그런 부분에 이제 사행성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좀 이걸 좀 돌파하고 싶은 마음 그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마음일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렇게 더 사행성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투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뭐 이제 주식 투자라든가 코인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투자 소액이라도 뭐 적극적으로 좀 뭐랄까요 공격적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경기 침체 내가 지금 월급 급여만 가지고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소액이라도 뭔가 투자를 해서 그걸 좀 만회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걸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투자 플랫폼에서 그러니까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문제에서 문제가 생기셔서 저희 센터를 찾으시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대략 접수자의 한 25% 정도가 그 투자 플랫폼에서 문제가 생기셔서 도움을 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사행성이라든가 도박 행위, 유사 도박 행위들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인이나 주식도 그러면 도박으로 볼 수 있는 거군요. 네네. 이번 포인트에서. 과거에는 또 네. 도박하면 뭐 고스톱이나 카드가 네네. 떠올랐는데 또 최근에는 또 어떤 도박이 성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뭐 과거의 전통적인 도박은 정말 3, 3, 5 모여야만 도박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박 센터에 근무하기 시작한 2011년도만 해도 스마트폰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접수하시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 시절만 해도 정말 오프라인에서 뭐 하우스에 가서 도박을 해서 문제가 되는 중장년층 그리고
뭐 성인 오락실에서 문제가 생기는 분, 그리고 이제 합법적인 사행 산업 쪽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오시는 분들,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대부분 뭔가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최근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가 변했고 그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을 모두가 갖고 있는 시대가 돼버렸죠. 그래서 그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도박과 관련해서는 이게 정말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누구나 도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용성과 접근성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도박을 이전 같으면 빠지지 않으실 분들, 안전하셨을 분들도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도박을 접근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도박에 쉽게 빠지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도박의 종류도 예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너무 정말로. 네, 그래서 도박 종류를 뭐 나열하자면 너무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기존에 했던 모든 도박이 그 온라인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 플러스해서 게임 내에서도 여러 가지 사행성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가미되어 있는 사행성들이 참 많이 있고 그리고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게 게임인지 도박인지 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경계가 모호해진 부분들 많이 있고요. 말씀드린 투자 플랫폼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 범주가 매우 넓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보면 우리나라 성인 대부분이 지금 도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다면 어떤 성향의 사람이 주로 이 도박에 빠지게 되고 또 도박에 빠질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네, 도박에 빠지는 성향을 연구에서는 보통 이제 자극 추구 성향이나 충동성이 높은 사람들이 도박에 더 빠지게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도 이제 오시는 분들을 평가를 해보면 자극 추구 성향이나 충동성이 높으신 분들이 더 많은 걸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들, 개인 성격 특성이 영향을 받는데요. 그러면 뭐 그런 자극 추구 성향이나 충동성이 있으신 분들이 모두 도박 중독이 되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환경이나 심리적 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도박 중독으로 빨려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박 중독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박 중독 되면은 일단은 본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잘 아는 게 참 중요할 테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출구를 잘 찾아나가기 위해서는 내 현재 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의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내가 마음이 독하지 못해서 의지가 약해서 자꾸 도박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주변의 가족들도 역시 너가 조금만 독하면 이거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그 의지를 그렇게 약하냐, 이렇게 의지 박약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는 의지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중독의 전제는 조절이 안 되는 상태를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는데 네. 욕구가 올라왔을 때 그거를 이제 의지로 이걸 눌러준다고 하면 올라올 때마다 이걸 잘 누를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조절이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요. 그러니까 그건 중독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실제로 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갈망이라는 게 이렇게 올라왔을 때, 도박 갈망이 올라왔을 때 이걸 내가 의지로 눌러서 해결하려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시간이 지나면 스프링을 눌렀다가 스프링이 이제 뭐 좀만 삐끗하면 튕기쳐 나가는 것처럼 결국에는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갈망은 그냥 기본값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갈망은 기본값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갈망이 있어도 내가 도박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드는 게 환경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외부 환경을 어떻게 내가 잘 조절해 나가기 위한 치료적 의지를 갖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박을 끊으려면 정말 본인의 치료적 의지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건데 그런 네. 의미에서 볼 때 이 도박 치유센터의 지원이 무엇보다 꼭 필요하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세종충북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의 김경진 센터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청소년 도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이 도박 문제가 정말 전국에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어느 네. 정도인가요?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2018년부터 아마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18년도 청소년 도박 문제 조사에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해서 크게 좀 이슈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2년 후인 2020년도에도 실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조사에서도 역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걸로 나왔는데 전국 평균이 한 2.7% 정도의 위험 집단이라는 그룹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한 26% 정도 높은 3.4%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그게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 청소년 도박 문제가 좀 더 심각하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숫자로 좀 계산해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 중에서 약 5천 명 정도가 도박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서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청소년들이 쉽게 도박에 빠지는 환경이나 또는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빠르게 청소년들이 도박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모든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청소년들이 도박을 도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빨려 들어가듯이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도 발견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종류가 다양한데 그 다양한 도박들을 좀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이미지 자체가 그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도박의 이미지 자체가 게임 같아 보이는 도박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참 뭐랄까 유아동행도 할 만한 그런 게임인 것 같은 느낌? 네. 그리고 예쁜 캐릭터를 사용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큰 돈도 아니에요. 5천 원, 3천 원을 걸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청소년들 친구들 간에도 그렇게 소액의 내기들을 해왔던 친구들은 온라인에다 3천 원, 5천 원 거는 게 그게 큰 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그리고 그 게임에 나타나는 그 비주얼 자체도 성인들이 하는 도박 좀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도박이 아니라 친근한 캐릭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쉽게 접하게 될 테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돈 따보는 경험들을 그 안에서 또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돈을 따서 친구들에게 좀 사용도 내가 기분 좋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친구들 안에서 나는 좀 뭐랄까요 그 대우를 받는 쟤 최고야 돈 잘 써 가끔 내 선물도 사줘 이러면 친구들에게 그런 어떻게 보면 칭송받는 그런 기분을 한번 느끼고 나면 그것을 다시 뿌리치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누구나 다 하는 형태 그러니까 예전에는 문제아들이 도박을 했다 혹은 비행 청소년들이 도박을 했다 공부 안 하는 친구들만 도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었다면 최근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모범생들도 도박도 하고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쟤도 하는데 내가 하면 뭐가 문제가 될까 이렇게 되면서 더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야말로 이 청소년들이 도박을 쉽게 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청소년들의 도박으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가 또 어느 정도 될까요? 청소년들은 일단은 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건 도박 자금 마련하는 방법이 용돈 이외에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용돈을 다 사용하고 나서 나 용돈 다 썼으니까 이제 도박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안 하면 참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박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독이 되면 그 중독에 갈망이 올라오는 순간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해서 도박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돈이 없을 때 돈 마련하는 방법이 좀 문제 행동 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 문제로 발생한다던가 친구 돈을 갈취하고 그리고 불법적으로 내가 허위 매물을 올려서 중고 사이트에다가 판다고 하고 판매한다고 하고 돈을 그 물건을 안 보내주고 돈만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실제로 꿀 알바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이제 그러니까 온라인 도박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이제 그 청소년들의 SNS 계정을 좀 돈을 주고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그 가격을 쳐준다고 하니 내 거를 이제 파는 거예요. 내 계정을 팔아서 이렇게 하면 그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은 그 계정을 가지고 또 홍보하는 데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또 발생되고 있고 실제로
또 그 청소년들을 이제 그 모집책, 그러니까 도박을 하는 친구들을 모집하는 그런 모집책으로 사용하거나 총판의 역할을 줘서 이제 모집해 오면 그 비용을 또 일정 부분 띄워주거나 이런 식으로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그 청소년 사이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이용자들을 많이 끌어모아야 되잖아요. 운영자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다양하게 청소년을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그 활용되는 것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것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네.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와 피해가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 청소년 도박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청소년 예방 방법을 두 가지 정도로 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말로 이제 전통적인 방법으로 예방 교육하고 그다음에 캠페인해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일 테고, 두 번째로는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그 대안들을 좀 제시해서 그것들의 청소년들이 좀 뭐랄까 건전하게 대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인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예방 교육일 것 같은데요. 청소년들이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게임이 아니라 도박이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식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저희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충북 지역의 그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 조례가 19년 3월에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좀 청소년들에게 이제 예방 교육을 좀 더 활발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요. 그리고 학교 보건법이 지난 6월에 또 일부 개정이 되면서 이제 성교육이라던가 혹은 흡연, 뭐 금주 이런 의무 교육들이 있잖아요. 그 의무 교육에 이 도박 문제 예방 교육도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은 친구들이 한 번씩은 도박 예방 교육을 좀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서 기대가 됩니다. 네,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들의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센터에서 정말 다각도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을 텐데요. 세종 충북 도박 문제 예방 치유센터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센터는 어쨌든 도박 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모든 사업들을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대안 활동 같은 게 또 필요합니다. 이제 도박 문제가 이제 빠져나간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건전한 대안 활동들을 우리가 좀 다양하게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이제 데일리 원데이 클래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가족공예라던가 목공예 뭐 이런 것들도 좀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고, 정서 순환을 좀 할 수 있도록 뭐 숲 체험이라던가 템플 스테이 이런 것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또 연결해서 이제 법 문제나 혹은 재정 문제가 발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신용회복위원회나 혹은 법률구조공단이나 이런 쪽에서 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네, 가족 중에 이 네네. 도박 중독자가 있으면 나머지 가족분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혹시 가족 중에 이렇게 도박 중독자가 있다 이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가족들의 대처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독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중독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변화를 위해서 그걸 선택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게 이제 제대로 된 방식으로 이게 치유적 개입을 하지 않으면 또 쓰러지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이미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이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다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이제 대상자들이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좀 하실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그런 겁니다. 가족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드러난 문제, 그러니까 뭐 폐해를 수습해주는 방향으로 가족들이 많이 개입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많이 보시는 거죠. 많이들 가족이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숨풍 뛰어가세요. 우리 아들이, 우리 남편이 힘들어하면 안 되지 하고 빠르게 해결해주는 방향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그 도박이라는 매력이 크고 거기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또 안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대처를 하실 때 일반적인 대처와 다르게 중독에 대해서는 대처해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선택한 것은 본인이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선택을 하는 것이 가족의 그 선택에서 가장 중요하다, 대처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꼭 이해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이 도박 중독에 빠졌다면 무엇보다 상담이 필요할 것 네네. 같은데요. 이 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과 절차가 있을까요? 지금 예약제로 다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가 24시간 365일 그 헬프라인 번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번호는 1336번입니다. 그 1336번에 국번 없이 전화하셔서 나 이러이러한 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저희 쪽에 그 자료가 넘어오고 그럼 저희가 그 상담사를 배정해서 상담사가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시간 조율을 해서 이제 상담 받을 수 있게 할 텐데요. 저희 센터를 이용하시는 모든 비용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문제가 있다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 여러 가지 도박 중독에 대한 지원 사업과 예방 사업들을 펼쳐 오셨는데요. 내년에도 센터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운영 계획도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센터가 사업할 게 정말 많은데요. 그래도 기본에 좀 충실하자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방 사업이나 그리고 치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오던 대로 열심히 잘 해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무리 뭔가 우리 힘으로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사실 제도 개선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 개선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이제 중독 문제를 다루는 여러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관들과 좀 협업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좀 제안하고 그 정책들이 좀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도 같이 기울일 계획입니다. 네. 끝으로 혹시 못다한 이야기가 있거나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도박 문제가 최근에 매우 심각해지고 있고, 뭐 게임 플랫폼이라던가 투자 플랫폼이 뭐 다양한 문제들을 이제 다양한 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양상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치료하는 역할 그리고 예방하는 역할 저희도 물론 이제 열심히 해야겠죠. 그렇게 열심히 할 계획인데. 관심이 없으면 사실 그 관심에 지속되지 않으면 정책을 바꿔나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우리 지역의 도박 문제 심각하구나. 그리고 점점 어린 친구들도 도박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이거 좀 개선해야겠네 하는 마음을 좀 가져주시고 계속해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누군가랑 얘기할 때 좀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이런 제도 개선을 위한 뭐 요청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또 요청도 해주시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같이 움직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좀 도박 없는 건강한 지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세종 충북 도박 문제 예방 치유센터 김경진 센터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도박 중독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서 해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얘긴데요. 세종 충북 도박 문제 예방 치유센터의 적극적인 지원과 또 도박 문제 해결하기 위한 김경진 센터장의 활약도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